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주로 한국 근대문학 중심으로 매일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각 작가별로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 없이도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정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 후원 계좌번호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실까요? 문서방, 이무영. 어서 먼저들 회행하니 올라가거라. 네,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내 뒤쫓아갈 테니까. 지게 위 목판에다 마지막으로 문함을 보시기를 얹어놔주며 문서방은 말했다. 큰 놈은 그래도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눈치를 슬슬 보며 버텨놓은 지게 앞으로 가더니 한쪽 무릎을 세우고 어깨를 뒤어민다. 엎지를 나. 비아를 올라갈 때 몸뚱이를 앞으로 포 까우려. 네. 장식이는 집에서 분이나 데리고 놀지 않고. 막걸리 담긴 주전자를 들고 앞서는 둘째 놈을 보고 문서방이 달래듯 말을 하니 큰 놈이 받아서 야, 그래라. 그 주전자는 이리 주고 분이하고 갓난이나 데리고 놀아. 나도 싫은걸. 인제 또 큰놈 중식이는 제법 형의 위험이나 보이려는 듯이 눈을 딱 부릅뜬다. 갓난이 누나가 보잖아. 분이도 간다는데? 나도 갈 거야. 하면서 저만큼이나 앞서 달아나는 분이를 보고 큰놈이 버렉이 깨지는 소리를 친다. 가긴 어딜 가? 이놈의 지집에. 말뚝처럼 마당 한복판에 서서 이 꼴을 보고만 섰던 문서방은 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로 놔두렴. 그리 멀지도 않고 하니. 이렇게 큰 놈을 타이르고 철들이 나기나 해서 그런다면은 좋겠다만서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문서방 아내의 사무제를 지내러 가는 구슬픈 광경이다. 16을 위로 11, 9 이렇게 삼남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울서플 돌아서 동산으로 올라가는 꼴을 바라다보는 모양이나 그의 시선은 반드시 어린 것들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 증거로는 어린 것들이 아카시아 풀숲을 지나서 사태난 골짜기를 건너고 잔솔밭 등성이 너머로 사라진 후도 그의 시선은 회색 공간에 그대로 흩어진 채로 있는 것이다. 눈자위가 유달리 움푹 들어간 때문뿐 아니라 요 몇 해 동안에 사태처럼 내리덮인 불행에 안광도 무딜 대로 무디어졌다. 그의 눈은 그 무엇을 능동적으로 본다느니 보다는 차라리 창망한 공간에 흩어진 그 무슨 형체가 그의 시선 속으로 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이 보인다. 널찍한 어깨는 부러진 날개처럼 처져졌다. 키 닮아서 얼굴도 바탕은 넓고 길고 하나 볼이 없고 보니 할 일 없이 3년 굶은 빈대죽정이 모습이다. 볼에 살이 잡혔다면 그렇지도 않았을 것이련만 면장인데다가 양쪽 볼따구니가 푹 패이고 보니 자연 주걱턱이 될 밖에 없었다. 흑빛 그대로의 얼굴빛에 담송담송난 노리끼리한 수염이 문서방을 한층 더 궁상맞게 보이고 있다. 동짓딸이 내일 모레라는데 무릎에도 안 닿는 깡통한 회색 홑단 두루마기가 오늘 아침의 문서방을 더욱 초라하게 보이고 있다. 그나마도 품이 솔고 소매도 짧다. 1년 내 개두었다가 그대로 내입었는지 접었던 자국이 그대로 굵다. 정강이에 겨우 찰까 말까한 길이에다가 섭이 바짝 치켜 달려서 동정여민선이 마치 그의 목을 졸라맨 것처럼 거북상스러워 보인다. 문서방은 어린 것들이 잔솔밭 등성이를 넘어 오봉산 골짜기로 사라지고도
얼마 동안이나 그 자리, 처음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을 모른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눈발이 차차분하니 내려덮인 오직 뿌연 대공을 향해서 흩어져 있다. 뽀얀 회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공간에서 열심으로 그 무엇을 찾는 사람의 눈이다. 완전한 무에서 그 무엇이든지를 찾아보려고 초조해하는 눈이다. 햇살도 으스히 퍼져 씀직한 때건만 오늘 아침은 유달리 음침하고 신선하다. 잎도 다진 감나무가지에 핀 하얀 서리꽃이 겨우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다. 산기슭 새집 뜸인 이 구석 말에는 이렇다 이름질 만한 음향도 없다. 추녀 끝에서 조작이는 참새소리, 이따금 잊어버렸던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는 까마귀의 그 음침한 울음소리, 소도 개도 없는 이 구석말의 아침 저녁을 장식해주는 까치 소리도 오늘 아침에는 들을 수가 없다. 오직 음산한 하늘과 침통한 문서방의 빈대쭉정이 같은 얼굴과 이러한 모든 우울한 분위기보다도 더 한층 불길한 까마귀 소리. 덧없이 긴 한숨을 쉬고 문서방은 겨우 그 자리를 떠서 삽작 안으로 들어선다. 아버지, 그만 올라가 보시지요. 아까부터 김치광 거적 이스매를 들치고 너무나 심란해하는 아버지를 훔쳐보고 있던 이쁜이는 행주치마 끈으로 눈물을 찍어낸다. 아버지, 국에 진지 좀 놔 잡숫고 가셨으면. 괜찮다. 어저녁도 진지를 설치시고 아침도. 그러다 말고 이쁜이는 봉당 기둥에 얼굴을 붙이고 조심성스럽게 느낀다. 듣기 싫다. 울긴 왜 울어? 문서방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대돌, 짚을 두드리는 대돌에 주저앉아서 무섭게 느린 동작으로 주섬주섬 담배 연모를 꺼낸다. 먼저 오른쪽 조끼 주머니에서 한 뼘은 되는 골통대를 꺼내서 두루막 앞섭자락에 내놓은 다음 왼쪽 두루막 옆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쌈지를 꺼내어 손바닥에 한 줌 놓고 침을 퇴퇴 몇 번 뱉어서 녹록히 죽인 다음 대통에 몸 걸려 담고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한참을 부스럭거려서 성냥을 꺼내어 황 대가리가 겨우 베일까 말까 한 정도로 바짝 내려다 주고는 확지에 드 그어 불을 붙인다. 불을 붙이고는 성냥불을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끝으로 싹 부벼 꺼서 성냥곽을 열고 황대가리가 안 붙은 쪽을 골라 석바퀴로 뒤집어 넣는다. 이 간략한 동작에 그는 실로 5분이나 실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문서방이 이 느릿느릿한 동작을 하는 동안에도 이쁜이는 아버지에게 등을 보인 채 그대로 기둥에 엎드려 울고 있다.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오늘날까지 18년 동안 배를 골고 드센일에 지기를 못 펴고 살아온 이뿐이건만 거짓말처럼 어깨바지가 통통하다. 제 어미의 허우대 요량에서는 이뿐이는 조란 편이었다. 그러나 금년 접어들면서는 마치 호된 설안에 지질렸던 싹들이 봄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언 땅을 분연히 헤치고 새싹을 트듯이 이뿐이도 18배 봄을 맞으면서부터는 굶주림과 육체의 발육을 억누르고 있던 몸에 겨운 무서운 노역에도 개의치 않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사지가 쭉쭉 뻗어났다. 그것은 마치 까슬까슬하니 말랐던 나뭇가지에 물이 올라 하루하루 윤기가 흐르고 파란 생기가 소생하는 것과도 같았다. 이뿐이는 정말 금년 봄 접어들면서부터 봄을 맞은 물가의 수양버들 가지처럼 미끈해졌다. 그 놀이끼리 하던 얼굴빛에도 어딘지는 모르게 화색이 돌아졌고 더욱이 양보레는 발그레하니 핏기가 깨어났다. 일에 억눌리고 철이 들면서부터 뒤덮이는 가지가지의 불행에 오들오들 떨기만 하던 눈도 올봄을 접어들면서부터는 한결 대담해졌다. 이쁜이를 보면 누구나 옥의 옥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시궁창 썩은 흙 속에 묻힌 옥이라도 옥은 옥이다. 비록 성냥 한 갑, 생강 한 쪽을 사재도 십리길을 걸어야 하는 두매 산기슭, 상여집처럼 납작한 다섯 칸 초가집에서 태어나 흙과 검정을 뒤집어 쓴 채 문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오는 이뿐일망정 타고난 아름다움은 어떤 외계 압박에도 가셔지지 않았다. 온갖 생물을 유린하는 설한도 한마디의 개구리 소리를 무시할 수 없듯이 이뿐이의 미는 자연의 법칙과 함께 부쩍부쩍 자랐다. 그것은 생의 무서운 약동이었다. 문서방은 시름없이 담배를 피우며 소담한 딸의 머리채를 멀끄러미 바라다 보면서 네 어미가 몹쓸 사람이다. 겨우 입 밖에 내어 이렇게 중얼거려 보는 것이다. 문서방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돌에서 온 찬 기운이 아랫배를 통해서 가슴으로 올라옴을 무의식 중에 깨달으며 오른손으로 한참 아랫배를 눌렀다. 이제 그만 그쳐라. 울면 되겠느냐? 울어서 모든 게 잘 된다면 나도 50평생 울기만 했겠다. 문서방은 전에 없이 이쁜이가 측은해 보였다. 그는 가까이 가서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내 모자 내온. 네. 운티도 없는 맑은 목소리다. 문서방은 딸의 손에서 다 찌그러진 고동색 중절 모자를 아무렇게나 받아쓰고 네 갔다 오마. 애들은 벌써 다 갔겠구나. 시적시적 삽작 밖으로 나아간다. 하늘은 여전히 뿌옇다. 보리밭에 준 퇴비를 파헤치던 까마귀떼가 흉측스러운 소리를 치며 감나무가지로 올라앉는다. 처적처적 울 뒤를 돌아서 사태난 골짜기를 건너 등성이를 올라가노라니 점점 눈앞이 흐려진다. 높다고 디디면 헌청하고 다리가 헛노인다. 눈앞이 아물아물해진다. 문서방은 하는 수 없이 잔솔폭을 붙들고 주먹으로 눈을 부볐다. 그는 모든 것을 잊자 했다. 그러고는 걸음을 재촉해서 장군 바위를 타고 부지런히 올라갔다. 쏴, 솔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요령 소리가 들려온다. 문서방은 찔끔해서 발을 멈추었다. 솔새가 머리맡에서 짹짹일 뿐 다시 한 차례 쏴, 바람이 솔잎을 흔든다. 문서방은 다시 걸었다. 장군바위 밑을 지나서 감나무 숲을 지나려니 이번에는 분명한 요령 소리가 귀를 스친다. 그는 다시 발길을 멈추었다. 인생은 70이라던데 남은 30은 어디가 살려나? 조당죽을 먹어도 같이 살아야 장하지. 워 걱정 마소. 입합 쌀밥 지어놓고 낭군님네 모셔가지. 이런 요령 소리였다. 문서방은 못 들을 소리를 들은 것처럼 허들겁스럽게 진저리를 치고 다시 등성이를 넘어서 수리대로 빠지는 골짜기를 내려 탔다. 그러나 그의 발은 저도 모르게 또 뜨먹해졌다. 빌어먹을 사람, 정말 조당죽을 먹으면서도 같이 살아야 장한 게지. 자기 혼자만 넙죽 죽으면 그만인가? 문서방은 정말 아내가 죽은 것이 아내의 자유의사이긴 한 것처럼 이렇게 원망해 보는 것이었다. 죽으려고 마음이 변했던 탓이었겠지만 자리에 눕기 전부터 유달리 죽을 싫어하고 걸핏하면 퉁퉁증을 놓던 것이 문서방에게는 지금도 야속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본심이 안 그런 줄은 문서방도 10년이나 살아본 터라 잘 알고는 있었다. 잘 알고는 있으면서도 죽그릇에 숟갈을 꽂고는 수석수석하는 꼴이며 살며시 한숨을 짓는 것을 볼 때는 용하디 용한 문서방도 가끔 불끈해진다. 그러나 문서방은 지금 아내와 동거를 한 이래 만 10년간
단 한 번도 그 불끈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면에 나타낸 적은 없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감출 도리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내한테 손찌검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의 관대가 되려 아내의 길을 도두었는지는 모르나 그녀가 병들기 전후에는 남편한테 욕이라도 능히 함직하게까지 거세졌던 것이나 문서방은 매양 그 뭘 그랴 죽을 먹고 이팝을 먹는 것만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요. 다 하나님이 태운 대로 살아야지. 투덜대면 한정이 있다든가. 이팝 먹으면 고기 먹고 싶고 고기 먹게 되면 명지 옷만 입고 싶고 그저 사람은 제 복에 태어난 대로 살고 그걸 감지덕지해야 하는 게니. 이렇게 타일러 왔다. 또 죄받을 소리를 하는군. 문서방은 멀쭉하니 물러앉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도 참다 못하면 그럴 거 뭐 있나. 어디고 가서 이 팝에 고기만 먹고 빈들빈들 놀려줄 때가 있으면 찾아가게나.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히진 못할 망정 그런 용당짜리가 있다무냐 보내주기야 못할 값에. 문서방은 자기 아내가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않는 줄을 잘 안다. 잘 알면서도 그래 보는 것이었다. 아니, 자기 아내가 비록 개가를 해왔다고는 하지만은 덩그러니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 또 딴집 문지방을 넘지 않을 사람인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해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아내는 매양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해서 울었다. 억울해서 울었다. 어떻게 박복해서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처언대를 받느냐고 푸념을 했다. 30도 못 살고 죽을 사람이 못하러 태어났더냐고 죽은 남편한테 포악을 했다. 30도 못 살 위인이 그새를 못 참고 왜 장가는 들었느냐고도 원망을 했다.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다. 가슴에서 우러나온 포악이요 원망이요 울음이었다. 그는 몸부림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통해했다. 그녀의 그 울음이 얼마나 절통한 것인가는 그럴 때마다 침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아내가 그토록이나 서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문서방에게는 더없이 기뻤다. 전칠 자식을 둘이나 거느리고 죽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도 일평생 이 집 문지방을 넘지 않겠다는 아내의 갸륵한 심정이 엿보여서 그지없이 즐거웠던 것이다. 이것이 모두 하느님의 덕분이지. 그는 아내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한테도 백배 치하를 했다.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몸잡아 누웠을 때는 정말 문서방은 뜨끔했다. 바로 10여 년 전 역시 늦은 가을 조강지철을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온 쓴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문서방은 젊었었다. 사람이 앓는다고 다 죽으랴 하는 생각도 있었다. 아내가 드디어 숨을 모으고 손발이 싸늘해질 때까지도 설마 죽으랴 했었다. 염을 하면서도 염한 지 이틀 만에 부스스 깨어났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했었다. 그러나 그의 조강지처는 기어코 살아오지 않고 말았다. 그는 칠성판을 구열에 묻고 회를 치고 흙을 덮고 달구지를 할 때까지도 자기 아내가 정말 죽었거니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안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조석기니가 간대없지는 않았다. 비록 남의 땅일망정 젊은 기운에 겁날 것이 없던 때였다. 그는 약도 썼다. 경도 읽었고 굿도 했다. 고명타에서 침도 맞았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 소도 팔았고 도야지 마리도 아낌없이 돈과 바꾸었다. 죽은 뒤에도 한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내도 몸져 눕는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눈이 획 돌아갔다. 아기자기한 정도 기실은 조강지처보다도 두 번째 아내한테 들었었다. 전처는 민며느리로 데려다가 10여 년 살기는 했지만 철없이 살았었다. 아내 귀여운 줄을 안 것도 이번이었고 아내 고마움을 안 것도 전처가 죽은 뒤 이태 동안의 호라비 살림에서 뼈에 사무치게 경험했던 것이었다. 두 번째 아내가 죽었을 때 문서방은 정말 절통해했다. 오봉산이 찌렁찌렁하게 아내를 부르며 울었다. 아내를 묻고 와서도 그는 이틀 동안이나 자리에 누웠었다. 가슴이 띵띵 부었었다. 땅을 치며 울어서 손이 말도 못하게 되었다. 문서방은 그 길로 안질이 생겨서 늘 운 사람처럼 충혈이 되었고 눈곱이 끼고 지적지적했다. 복통할 노릇이지 자식 새끼들이나 적은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아닌가 배. 하느님도 무심하지. 그 용하디 용한 사람한테 그런 저각이 어딨나? 이렇게들도 말했다. 그러나 문서방의 서름은 다른 데 있었다. 다섯이나 되는 자식들이 불쌍키도 했다. 하느님이 준 시련이 너무 자기에게 가혹한 것을 원망하는 서름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전처처럼 시약도 못했고 굿 한 번 못해준 것이 더욱 서러웠다. 먼저처는 내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아내는 감기였다. 감기가 쇠해서 몸살이 되고 몸살이 덧치어 열병이 됐다. 그는 약을 안 쓴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약을 쓰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약한 척 변변히 쓰지 못하고 밥 한 그릇 변변히 못해 내버린 채 죽였다. 그는 자기가 죽인 게나 진배 없다고 생각한다. 본처 때 소와 돼지를 팔아서 약을 쓰고 굿한 보람을 못 봐서 안 쓴 것이 아니었다. 사실 지금의 그는 팔 것도 없었다. 세상이 변해서 오픈변을 주고도 빚을 얻어낼 재간이 없었다. 그의 집은 단돈 10원에도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주머니끈을 잔뜩 졸라매고 말대꾸도 변변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도 절통한 것은 아내의 어리석음에서 생긴 비극이었다. 문서방이 한이나 없게 마지막으로 굿이나 한번 해본다고 빚을 얻으러 갈팡질팡 다닐 때 아이 어머니한테 돈 10원쯤은 있을지 모른다고 귀띔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도련말 술집 여편네였다. 자기도 작년에 한번 5원을 빚내다 쓴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럴 듯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는 없으면서도 아내한테 물어보았던 것이나 역시 그런 돈이 있을 리 만무였다. 그랬던 것이 역시 아내에게는 돈이 있었다. 개가에 올 때 몸에 지니고 왔던 돈 15원에 살을 붙이고 해서 꽁꽁 뭉친 채 100원 돈이 있었다. 연전 중식이란 놈이 담으로 앓을 때 친정에 가서 얻어왔다던 전후 20원 돈이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 것도 그녀가 죽은 뒤였다. 전실 자식을 살리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내놓고는 자기 병에는 일전 한 푼 못 쓰고 죽어버린 어리석은 서모. 그런 아내의 심정을 생각할 때 문서방은 그 어리석은 서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울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구, 빌어먹을 사람. 문서방이 장군바위 넘어 잔등을 타고 쌀이골 쪽으로 내려갈 무렵에 문득 눈이 날리기 시작하였다. 금년 접어들어 첫눈이었다. 첫눈치고는 송이가 컸다. 문서방은 문득 발을 멈추고 10여 년 전 본처를 묻으러 가던 날도 눈이 왔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역시 그때도 눈이 왔던 성 싶었다. 그런 생각 없이 손바닥을 내벌렸다. 활짝 핀 매화송이처럼 소담스런 눈송이가 한 개, 두 개 손바닥 위에 떨어진다. 먼저 떨어진 눈송이가 녹으면 다시 파싯이
한 송이 내려와 앉는다. 잠깐 동안에 그 눈송이도 사르르 녹아버린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한평생이란 긴 것이로구나. 먼저 온 눈은 녹아 없어지고 또다시 딴 눈이 오고. 문서방은 이런 부질없는 생각에 잠겨있는 자신을 문득 발견하고 멈칫해하며 사방공사짜리인 노가주나무 피타를 쌀이골 쪽으로 내려섰다. 거기서는 저 아래로 공동묘지가 내려다 보였다. 어린 것들도 멀찍하니 보였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보았는지 분이란 년이 손을 내두르면서 아버지를 부른다. 둘째 놈도 얼른 오라고 고함을 친다. 오냐? 문서방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으나 어쩐지 목이 컥 메이면서 목소리가 갈래갈래 흩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그날 밤, 이렇게 문서방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문서방의 행장을 보아온 독자는 깜빡깜빡하는 등잔불 앞에 앉아서 한숨 짓는 그를 상상하기가 십상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도랫말 주막에서 곤드레만드레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를 연상하기도 쉬우리라. 또 그것이 사람의 상정이기도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도 문서방은 여느 날 밤처럼 가마틀에 매달려 있었다. 오른쪽에는 이쁜이, 왼쪽에는 창식이가 제가끔 짚을 먹이고 문서방은 오늘이 그처럼 아끼던 아내의 사무제 날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바디를 치기에 경황이 없었다. 창식아, 네 짚은 좀 가는가 보다. 이쁘나, 3번 넣고 창식이더러 넣으라고 일러라. 중식아, 너 부지런히 새끼 꼬아야 내일 날거리가 되겠다. 문서방은 이렇게 이르면서도 대견한 모양이다. 굵은 짚이면 한 오리, 가는 짚이면 2오리씩 대가지에 꿰어서 양편으로 늘어진 가만히 날 새로 집어넣는 것이나 둘째 놈 창식의 손은 날듯이 재빠르게 움직인다. 이쁜이의 손에서도 바람이 인다. 이면치레로 불이라고 등잔이 놓이기는 했지만 우중충한 방안을 비춰주기에는 너무도 흐리다. 그렇건만은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제 코 제 눈을 만지는 것보다도 손이 익다. 매끈매끈한 대가지가 새끼날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금속성처럼 맑고 가늘다. 그 집 스치는 소리가 생나기가 무섭게 덜컥 바디치는 소리가 난다. 색 덜컥 색 덜컥. 한창 신이 날 때는 이 색 소리와 덜컥 소리가 거의 동시각에 난다. 만일 독자가 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산촌 들창 밖에서 이 가족의 가마치는 소리를 들었다면 거기서 좋은 음악을 듣는 때와 같은 일종의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아버지, 그만 주무시지요. 이쁜이가 짚을 먹이면서 간절하니 말한다. 왜? 너 고단한가 보구나. 난 괜찮으니 너희나 먼저들 자거라. 아니요, 저흰 괜찮아요. 이제 골른 집도 얼마 안 남았고 이깟 거야 창식이하고 둘이만 해도 잠깐 해칠거리오 뭐. 그럼 다 같이 끝막 잡구나. 너들만 시키고 내 마음이 좋겠니? 그까짓 잠깐 먼저 잔다고 살이 찌겠느냐? 그럼 중식아, 너나 먼저 자렴. 아버지하고 마저 해치우고 잘 테니까. 뭐, 난 좀 더 자면 살찌나? 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이야. 참 그러렴. 어린 것이 그 꼭두 새벽에 그게 할 짓이냐? 모두 다 이 애비가 못난 탓이다. 문서방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하더니 하지만 사람이란 밥값을 해야 하느니라. 일복도 태는 사람이 있는 게니 암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 너무 여러 날 못 가서 뇌라고 안 흘른지나 모르겠다. 중식이는 보름 전부터
용산역 열차고 석탄고에 다니는 것이었다. 뭐려? 워낙 사람이 많아 놓으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거려. 가만히 보면 아침에 호명만 하고 저 석탄고 뒤에 가서 실컷 놀다간 나중엔 伝표에 도장만 맡아 가지고 오는 거려. 중식이는 아직 나이 16살이지만 문서방네 집에서는 없을 수 없는 장정이다. 문서방을 닮아서 기골이 장대하고 어려서부터 드센 고역으로 다질러진 몸뚱이라 강철처럼 모질다. 해동을 하면 그럴 겨를도 없지만은 거둠새가 끝나고 보니 뗄나무에 잔일이 없는 바는 아니나 하루 일로서는 신푸장스럽던지 석탄고에라도 다녔으면 하는 눈치였다. 이 근동에서 용산 열차구 석탄고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3년 전 흉년이 시작되던 해 겨울부터다. K역에서 새벽차를 타고 용산 가서 일을 하고는 저녁 7시 차로 돌아들 온다. 일이란 석탄고에서 기관차에 석탄을 실어주는 것이다. 온종일 삽질을 하는 고역이기는 하나 어른은 하루 1원 50전부터 2원 가까이 받았고 아이들도 80전부터 1원 4, 50전까지는 나왔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문서방은 겨울 동안에 그것이나 해볼까도 했었다. 그러나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린 것들한테만 집을 맡기고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올 수도 없어서 멈칫하고 있는데 중식이가 가겠노라고 서둘렀다. 부지런히만 다니면 한 달에 30원 벌이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괴이치 않은 일이나 정거장까지 10리길이나 되는 구석말에서는 암만 생각해도 헤어날 것 같지 않아서 한사코 말렸던 것이다. 뭘 그러셔요? 제가 제 생각 못하려고요. 정 못 견디겠으면 그만둘게요. 그래, 기어코 가보련. 한결만 당겨볼게요. 아침잠 남보다 조금만 덜 자면 한 달에 30원씩은 곶감 빼먹듯 할 텐데요. 글쎄, 정 가보겠으면 가보라만. 해도 정 몸이 고된 듯하건 억지로 참진 말어라. 없는 놈은 몸뚱이가 미천인데. 이렇게 해서 중식이가 석탄고에 다닌 지가 한 보름 된다. 중식이는 하루 1원 오전이었다. 그래, 너도 더러 남들처럼 그렇게 배 때려 봤니? 문서방은 여전히 바디치는 손을 쉬지 않고 물어본다. 은근한 말씨다. 이제 들어간 지도 며칠 안 돼서 그런 짓을 하면 되나요? 그럼 오래되면 너도 하겠구나. 아이 참, 아버지도. 중식이는 천부당 만부당이라는 듯이 펄쩍 뛴다. 그래야지. 사람이란 남의 눈을 기우면 못 써. 한 번 기우고 2번 기우면 재미가 나거든. 남을 속여먹고 잘 사는 놈 없느니라. 준준이 이렇게 타이르고는 허기는 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후로 단 한 번도 남을 속여먹은 일이 없어도 지금 이 꼴이다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자식을 훈계하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서방은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 50평생에 별로 남과 이렇다 할 시비를 한 적도 없거니와 남을 속여 먹었다거나 남을 해쳐서 제 속셈을 차렸다 하는 등 사가 도시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사람이 용하다 해도 젊은 결기에 시비도 하고 싸움도 하고 덜어는 상처도 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겠건만 문서방은 철들면서부터는 남의 뺨 한 대 쳐본 일이 없다. 그의 뺨을 친 사람도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겐데 저 잘났단 사람을 못났대서 쓰겠나? 남은 잘난 맛에 사는 대신 난 못난 맛에 살면 시비가 난리 없지. 문서방은 늘 이렇게 말했고 사람이 절하고 뺨 맞는 법은 없느니 이것도 그의 세상 사는 법이요.
만난 것은 사양을 하고 일에는 좀 탐을 내보지. 어떤 실없는 사람이 시비를 걸겠나. 말뿐이 아니었다. 문서방은 매사에 그랬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조롱했다. 그의 별명은 생불이었다. 생불이라는 별명은 반드시 그를 존경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치욕으로 생각지 않는다. 물론 자랑으로도 생각지 않았지만 문서방에게는 생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었다. 그것은 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끝장이 좋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믿었다. 세상에는 착하고도 끝장이 좋지 못했던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이 그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돌보시도록 그가 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 선자는 반드시 흥한다 하는 진리에 문서방은 또 다른 지론을 갖고 있었다. 즉, 착한 사람은 반드시 흥하기는 하되 그것은 당대보다도 자손대에 가서야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그런 지론을 갖게 되었는지는 물론 알 길이 없으되 독립 사람들은 두 번째 처가 죽은 후부터라고들 한다. 어디로 따져보아도 자기는 악인이 아니다. 일찍이 남을 속인 일이 없고 남을 해친 일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을 보인 일이 없다. 그러고 보니 내게는 반드시 복이 오리라.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지 않는가. 말년에는 나도 남처럼 살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했던 것이 두 번이나 상처를 당하고 어미 없는 자식을 다섯이나 떠안고 보니 악하지 않다고 반드시 흥하지만은 않은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게 되었으리라. 이렇게들 생각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다. 문서방은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의심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론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하늘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 그 신념이 없이는 그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 비 한 줄금, 눈 한 송이까지도 하늘이 주심이라 하고 또 믿고 하늘에 물 한 모금을 얻어먹는 것도 오직 하늘의 뜻이라 했고 또 믿는 그로서 자기의 처가 죽었다 해서 곧 하늘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아마 당대에는 하느님의 혜택을 못 받는가 보다. 듣기에는 매우 궁한 변명이지만 문서방은 사실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도 어느 정도로 편했을 것이었다. 그는 오직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살았다. 비를 주니 감사했고 눈을 내리시니 감사했다. 병을 주심은 잘못에 대한 꾸지람이라 했다. 그렇다고 문서방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는 종교를 가져본 일도 없고 어느 포교사의 강화를 들은 적도 없다. 하느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오직 50평생의 그의 흙 생활에서 빚어진 것이다. 흙 속에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중생으로 하여금 그 열매로 연명을 하게 하신다. 보리를 심어 놓으면 얼어 죽을까 눈으로 덮어 주시고 눈을 녹여서 봄가리 물을 마련해 주신다. 만물은 또 그에게 있어서 모두가 하느님의 것이었다. 재물도 목숨도 재물이 생기면 하늘이 내리셨다 했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굳은 신념은 그의 생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단 한 번도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하루라도 늦추어 본 적이 없다. 언제 한번 많다 적다 논란을 해본 적도 없었다. 바로 수년 전 면소 옆에 학교를 지을 때다. 남의 소작으로만 연명을 해가는 문서방에게 42원이라는 큰 돈이 배당이 되었었다. 그것은 분명히 면의 착오였다. 그러나 그는 기일까지에 아무 말 없이 갖다 물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판명도 되었고
그가 그 기부금을 물기 위해서 집을 잡혔던 것도 드러나서 면장으로부터 상장과 상품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 문서방은 이런 말을 했다. 면장 어른이 처사는 잘하는구만서도 농사꾼의 사정은 잘 모르시는군. 마침 논가리가 시작될 때라 끝끝내 문서방은 가지 않고 말았었다. 후에 면에서 일부러 보내서 종이 한 장과 호미 한 자루를 받기는 했었지만은 문서방이 오늘처럼 마음 산란한 날 밤에도 이렇게 유쾌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의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념 때문이었다. 그는 간밤에도 변변히 잠을 못 이루었다. 조반도 설쳤다. 그 극진이도 먹고 싶던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쌀밥도 모래알처럼 깔깔했다. 그만큼 그는 오늘 슬펐다. 적어도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의 서러움은 산에서 내려온 때 말끔히 개어 있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매였다. 하늘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인다. 아무리 집을 팔고 도적질을 해서 약을 쓰고 굿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는 죽었을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병들었다고 다 죽으랴? 이렇게 문서방은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를 죽인 사람이 이 세상에 어찌 나쁜 일이야? 아내는 죽었지만 자식들은 살지 않았는가? 아내가 죽었으니, 아니, 아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한층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리라. 아내가 죽었다고 슬퍼만 하랴? 슬퍼한다고 죽은 아내가 살아올 것이 아니겠고, 저의 죽은 어미를 위해서 슬퍼했다고 어린 자식들이 붕어처럼 물만 먹고 살지도 못할 것이다. 문서방은 이렇게 그날 밤 뚱뚱 부은 눈을 부비고 다시 손에 일을 잡았다. 일을 하는 것이 죽은 아내한테 안심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요. 자식들에게 대한 유일한 도리라 했다.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은 내게 일을 주셨다. 그 일을 어찌 남기고 가랴? 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반드시 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면서기도 주재소 수은사도 그에게는 하늘이었다. 금융조합 서기도 그에게는 극진이도 고마운 하늘이었다. 아니, 독리구장도 그에게는 범할 수 없는 하늘이었고 진흥회장도 그에게는 하늘이었다. 진흥회 사환아이 독리소임의 말도 그에게는 바로 하느님의 명령이었다. 그가 지금 짜는 가마니도 기실은 독리소임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옆에 내도 없는 호라비 살림에 가만히 100개란 좀 과한 짐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 대꾸도 안 했다. 치구 말고. 그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소임도 구장의 명을 받아 하는 것이요. 구장은 면장에, 군수에, 그리고 군수는 또 그 위에. 문서방은 물론 그 바로 위의 벼슬이 무엇인지는 모르거니와 그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고 보니 나이 40에 은동국 같은 콧자루를 늘어뜨리고 다니는 소임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나라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갈해 주는 셈이 되졌는가? 문서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바로 며칠 전 가만히 이야기가 났을 때도 문서방은 의젓하니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삼남매를 놓고 타일렀던 것이다. 그날도 그들은 저녁 술을 놓기가 무섭게 가만히 틀 앞으로 모였다. 중식이는 가만히 새끼날을 꼬고 앉았었고 둘째 놈은 바로 등잔불 밑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다. 눈썰미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제 발에 꿰는 신발은 제 손으로 얽어 신는다. 물론 날도 제 형이 쳐주고 신총도 꽈주기는 하는 것이나 제법 얽어 놓는다. 이뿐이는 언제나처럼 짚을 먹이고 있었다. 문서방은 매양 바디질이다.
그날도 무슨 말 끝에 집도 없는데 가만히는 그렇게 많이 쳐서 뭘 하느니 만성이 내는 쉰장 배당인데 반만 치고 안 친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벌어졌었다. 허, 그래서 쓰나? 문서방은 바디를 쉬고 펄쩍 뛰었다. 걔가 학교를 좀 다니더니 너무 아는 체 하나 보더라. 없는 집에 바쁜 백성들한테 가만히를 치울 젠 나라에서도 쓸 데가 있어 그러겠지. 공연히 백성들 들볶느라고 그럴까?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사람이란 남의 공을 알아야 하느니라. 부모의 공도 알아야 하고 이웃집 사람의 공도 알아야 하고 나라의 공도 알아야 하고 바른대로 말이지만 지난해 3년이나 내리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에서 그처럼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근동만 해도 수백 명 굶어 죽었을 거다. 뭐 벼 한 톨이 있었다든. 니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엔 흉년이 들면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었느니라. 있는 놈도 못 견뎠어. 생각하면 지금 세상은 고마우니라. 연전 을충년 장마 때만 해도 몇만 명이 굶어 죽은 줄 아니? 그런 공을 모르고 가마 좀 짜란다고 이러고 저러고 해. 몹쓸 생각이니라. 나라의 공을 알아야지.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만성이 그놈 잘못 생각한 거야. 주성이네보다도 많이 돌아갔나 봐요. 하고 중식이가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서방은 말꼬리를 툭 채서 그거 다 못된 생각이야. 그런 일거리가 아니고 나라에서 못지떡을 남보다 더 줬대도 그 녀석 투정을 할까? 도무지 그 애가 못 쓸래라. 자기 부모 은혜를 모르는 놈이니 나라의 공을 알야만서도. 이런 문서방이다. 어느 때나 되었는지 감나무골에서 말꾼 넘어오는 소리가 왁자하다. 이뿐이는 연성 짚을 먹이면서도 문 밖으로 귀를 기울이는 양 하더니 누가 뭐라는가 봐요, 아버지. 응? 어디? 하고 잠시 세 사람의 손이 일제히 멈췄을 때 누가 소리를 친다. 중식아. 어? 중식이가 문을 열고 뛰어나간다. 동룡이냐? 그래. 왜? 너 내일 가니? 간다. 그럼 내일 댐뼈 가져가. 그래. 내일 간 좋다나 보군요, 아버지. 하고 이쁜이는 생긋한다. 중식이도 인차 뛰어들어오면서 내일이 간 좋은 날이에요, 아버지. 거 좋겠구나. 문서방도 더없이 만족한 모양이다. 벌써 자식이 돈벌이를 한다. 생각만 해도 대견했다. 그래, 첫 월급을 타면 애비를 뭐 좀 사다 주겠지. 어쩐지 농담이라도 한두 마디 하고 싶었다.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 방한 모자 사다 드린다고 별렀대요. 이쁜이가 잽싸게 받는다. 방한 모자? 그건 비쌀걸. 다 그만두고 네 두이 분이나 한 갑 사다 주렴. 아니에요, 아버지. 누이는 구리무하고 하다가 아얏 소리를 친다. 이쁜이가 대가지로 찌른 모양이었다. 구리문가 뭔가도 분이겠지. 하긴 지금은 박가분도 없어졌으니까. 뭐 박가분이 있으면 누나가 그런 걸 바를까 봐서요. 저게 괜히? 하며 중식이를 또 대꼬챙이로 찌르는 모양이다. 중식이는 찔끔해서 문서방 곁으로 바짝 다가들며 누나, 내 아무 말도 안 할게. 내 말 들어줄 테야. 말 안 해도 난 알아. 내가 알아맞혀 볼까? 그래. 밥 좀 달란 말이지 뭐. 중식이는
소처럼 웃는다. 누나 참 용하네. 문서방도 커다랗게 웃었다. 그래라, 거 뭐 어려운 노릇이냐? 문서방은 주먹으로 잔 허리를 꽁꽁 두세 번 조긴다. 원, 인젠 조금만 꼼지락거려도 허리가 아파 놓으니. 아버지, 좀 누워 계세요. 팔자 좋은 어른 같았으면 아랫목에 앉아서 담뱃대나 두드리고 계실 나이인데. 천연덕스럽게 이런 한탄을 한다. 쟤 좀 보게. 너 아랫목에 앉아서 담뱃대나 두드리고 큰 기침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팔자가 좋은 사람인 줄 아느냐? 너 그거 모르는 소리니라. 사람은 일을 해야지. 일복 타고난 사람이 제일로 팔자가 좋은 게다. 아침부터 밤까지 담뱃대만 두드리고 앉았을 팔자가 오죽해서 그러겠느냐. 난 일거리 끊기지 않는 것이 제일 고맙더라. 참, 내일은 나도 중식이하고 같이 새벽밥 먹겠다. 왜요? 어디 가세요, 아버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다만 내일부터 김구장내 뒷산 벌목이 시작된다는구나. 제목감 다루는 사람은 한사이 3전씩이란다. 삭품으로는 하루 1원 20전이고 허니 사이풀이를 한다고 친다면 하루 2원이냐 못하겠느냐. 벌목을 하긴 해도 모두 서울로 가져가지 여기서는 팔지도 사지도 못한대요. 중식이가 신푸장한 듯이 말한다. 문서방은 담배를 담다 말고 연성 허리를 잡으며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니라. 우리네 농구는 서울 사람한테 쌀과 나무 대주어 먹고 살고 또 대저 사람들은 옷감이고 성냥이고 고무신이고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네를 주고 니들은 가끔 학교 못 다닌 걸 하나지만 공부를 못했으면 대수냐? 우리네 같은 무식꾼도 덜어 있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쌀밥을 먹지. 그래 모두 공부만 해서 봐라. 제가끔 공부했다고 면석이가 됐네 조합을 담임네 해놓으면 농사질 사람은 없지 않냐. 면석이나 당긴다고 우리네 농꾼은 발대꽃만큼도 안 알아주지만은 얘들 봐라. 정말 도저한 사람들은 안 그러니라. 군수 같은 양반들도 우리네 농군을 여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야. 올부터 벼 한 섬에 5원씩 장려금을 준다잖든 그게 다 그런 게니라. 문서방은 기운이 번쩍 나는지 성냥을 허들겁스럽게 드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다. 중식이도 한결 기운이 났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기는 아무 쓸데도 없는 식충이거니쯤만 생각해오던 그로서도 어쩐지 어깨가 우쭐해지는 것 같았다. 이쁜이도 한결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 그럼 밥을 볶을까요? 그래, 그러렴. 헌데 밥은 있니? 밥은 많아요. 그럼 됐지 뭐. 김치나 숭덩숭덩 썰어놓고 깨소금이나 치고 해서 들들 볶아서 좀 먹자꾸나. 덕준네가 꼬갔던 참기름도 아까 가져왔어요. 무나물도 좀 있고요. 그건 과하구나. 그래, 어서 가서 좀 맛있게 볶아오너라. 나도 좀 후출하구나. 네. 가냘픈 대답을 하며 밖으로 나가더니 이쁜이는 문을 닫을 줄도 모르고 소리를 친다. 아이고, 어쩌면 그양 별이 총총 났네. 누나가 뭘 알아? 내가 봐야 정말 별인지 아닌지 알지. 하고 중식이도 따라 일어서 나간다. 내일 이원 도는 떼어놓은 당상이로구나. 문서방은 흐뭇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 소설 문서방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